군부대의 새벽은 늘 차갑고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생활관 곳곳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령 소리와 군화 발자국이 겹치며 연병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 와중에도 늘 한 사람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군복도 아닌 작업복 차림. 빛바랜 모자 아래로 묶은 머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이 부대의 청소를 맡은 젊은 여자 민지였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여성 청소부는 묘한 시선을 받기 마련이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저 뒷정리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 간부들은 대놓고 무시하거나 불편한 농담을 던졌다. 야, 저 사람 또 왔네. 청소부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해? 그러게 말이야. 군인도 아닌 게 군대 안에서 뭘 안다고. 민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다.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번뜩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행정반 앞을 청소하던 민지에게 한중이가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거긴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머리로는 생각 안 하고 몸만 움직이나? 병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곧 마르도록 다시 닦겠습니다. 그러자 중위는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멍청한 청소부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억지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씁쓸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았다. 민지는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다. 그러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눈치챈 이는 거의 없었다. 박일병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막 입대한 지 2달. 아직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눈치만 보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간부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청소부라고 저렇게까지.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군대에서는 위계가 전부였고 나서는 순간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었다. 그저 조용히 가슴속에만 불편함을 삼켰다. 며칠 뒤 박일병은 우연히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구석 상자 안에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장군 계급장을 단 남성과 함께 서 있는 민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장군은 군 역사책에서 본 이름, 바로 예비역 대장이었다. 설마 그럼 민지가 그분의 가족? 박일병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늘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병사 몇 명이 장난을 치며 세제를 일부러 흘려놓았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뻔한 민지를 보며 그들은 킥킥거렸다. 그 순간 민지는 날렵하게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몸을 세웠다. 병사들의 장난은 무한해졌고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동작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군대식 동작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박일병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그냥 청소부의 움직임이 아니야. 뭔가 훈련된 느낌인데. 그날 밤 박일병은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물었다. 저 혹시 아는 분이 장군님이신 건가요? 민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박일병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잠시 동안 깊은 바다처럼 차가우면서도 뜨거웠다. 그러고는 짧게 대답했다. 군대에서 가족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단순한 경고였지만 동시에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 부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다. 간부들은 하대했고 병사들은 눈치만 보았다. 하지만 박일병의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맴돌았다. 그녀가 정말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라면 왜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모른 채 지나치는 그 비밀은 곧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군대 생활은 늘 똑같은 하루의 반복 같지만 그 속에는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무시와 비웃음에서 시작되었다. 행정반 앞에서 민지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김 대위가 그녀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런 게 여기 있으면 분위기만 흐려.
청소부면 청소만 하지 뭘 저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옆에 있던 중이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뭐든 대충대충 하는데 저 사람은 또 괜히 유난 떨죠. 깨끗하게 한다고 잘 보일 일이라도 있나. 두 사람은 일부러 민지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 병사 몇 명은 피식 웃었고 나머지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에 스친 미묘한 표정은 오래도록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박일병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씁쓸했다. 왜 저렇게까지 무시하지?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꿈틀거렸다. 며칠 전 본 낡은 사진, 거기에서 예비역 대장 옆에 서 있던 젊은 민지.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점심시간. 식당은 늘 소란스러웠다.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식판을 챙기고 음식을 받아들고 들어가면 금세 북적였다. 민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바닥을 닦았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국그릇을 쾅 하고 떨어뜨렸다. 국물이 사방에 튀며 민지의 옷까지 적셨다. 아, 미안하네. 청소부 아가씨가 치워주겠지 뭐. 그 목소리는 김대위였다.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웃음 속에는 불편함도 섞여 있었다. 민지는 말없이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았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단 한 줄기 굴욕의 기색도 없었다. 그 모습에 박일병의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심하다. 왜 아무도 뭘 안 해? 그러나 그 순간 김대위의 눈빛이 병사들을 훑었다. 감히 나설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민지는 닦던 걸레를 잠시 멈추고 김대위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예상 외였다. 굴욕도 분노도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마치 상대를 똑바로 꿰뚫는 듯한 시선. 순간 김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러나 이내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뭘 봐? 청소부 주제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본 박일병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저건 그냥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야. 군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단련된 눈빛을 가지고 있지? 며칠 뒤 박일병은 다시 창고를 정리하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수첩 하나. 표지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가 있었다. 제7사단 파병 기록. 작전 중 부상자 후송. 대장님 지휘하에 성공적 작전 완료. 박일병은 눈을 의심했다. 이 기록은 분명 군 내부에서 작성된 일지였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민지, 내가 있어 많은 이들이 살았다. 박일병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민지가 대장의 동생이라는 건 사실이야. 게다가 과거의 군 작전에도 관련이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김대위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군대는 군인만 있으면 된다. 쓸데없는 민간인 들여다 놓으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야. 그렇지 않나, 동무들? 병사들 사이에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그러나 모두 마음속으로는 불편했다. 민지는 뒤쪽에서 조용히 빗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박일병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박일병을 쳐다봤다. 김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방금 뭐라 했나, 박일병? 박일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늦었다. 저 그냥 청소부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 자식이 어디서 간부 말에 토를 달아. 김대위의 고함이 부대를 울렸다. 민지는 잠시 박일병을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정막에 잠겼다. 병사들은 모두 알았다. 내일 박일병이 어떤 곤욕을 치를지. 민지는 홀로 복도를 쓸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균열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곧 이 군대 전체가 그녀의 존재로 인해 흔들리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대위가 들어왔다. 박일병, 앞으로 나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박일병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다. 어제 조회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지? 청소부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김대위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감히 간부의 말에 토를 달아? 좋다. 오늘부터 내 생활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박일병은 속으로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가 말하는 직접 책임진다는 말은 곧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의미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걸레만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차갑게 그리고 날카롭게 김대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지휘관이 부하의 행동을 평가하듯 냉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저녁 박일병은 생활관에서 기합을 받았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구보. 김대위는 끝없이 요구했다. 이게 내가 간부 말에 토 달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야. 박일병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병사들은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지가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결심이 번뜩였다. 민지는 박일병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오빠는 군에서 장군으로 있었다. 엄격하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부하를 아끼던 사람이었다. 민지야, 군대란 건 사람이 전부야. 계급은 단지 책임을 증명하는 거지. 계급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진짜 군인이 아니야.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빠가 전역한 뒤 군 내부는 다시 변질되었다. 무능한 간부들이 자리만 지켰고 약자를 향한 무시는 일상이 되었다. 민지는 그 변화를 두 눈으로 보며 결국 오빠를 돕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며칠 뒤 기압으로 지쳐 쓰러진 박일병을 민지가 몰래 불렀다. 이봐요. 왜 그때 나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박일병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힘겹게 말했다. 그냥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청소부라 해도 사람인데.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군대에서 진짜 용기는 약자를 위해 나서는 거야. 김대위는 점점 더 박일병을 괴롭혔다. 허드렛 일을 떠넘기고 쉬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위가 민지에게 소리쳤다. 이봐, 청소부. 이 바닥 왜 이렇게 더러워? 하루 종일 뭐 했어?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침에 닦았지만 병사들이 훈련 나갔다 들어오면서 흙을 묻히고 갔습니다. 그 말에 김대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 지금 날 탓하는 거야? 내 주제에?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번뜩였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은 상황을 지휘한 쪽에 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박일병의 눈은 커졌다. 김대위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좋아.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그날 밤 민지는 홀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빠,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 드러내야 하는 걸까? 바람이 불어 창고 문이 덜컥 흔들렸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행정반 안 김대위와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야, 그 청소부 여자 말이야. 은근히 눈빛이 건방지지 않냐? 그러게요. 나도 몇 번 느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소부 같지가 않아요. 뭐가 됐든 우리 앞에서 그딴 식으로 대꾸하는 건 버릇 고쳐야지. 김대위는 잔뜩 씩씩거리며 말했다. 저 여자가 감히 나를 대놓고 무시했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길을 들여야겠어. 그 말에 옆중이가 피식 웃었다. 길들이기는 무슨 그냥 내버려두면 곧 지쳐서 나갈 겁니다. 하지만 김대위의 눈빛은 단단히 독을 품고 있었다. 한편 박일병의 생활은 더 지옥 같아졌다. 김대위는 사소한 실수에도 기합을 주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넌 그냥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박일병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했다. 자신 때문에 민지까지 더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창고에서 혼자 걸레를 빨며 중얼거렸다. 오빠, 나는 지금까지 침묵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다. 군 내부의 변질된 모습을 직접 보고 필요하다면 기록하고 바로잡으라는 오빠의 당부 때문이었다. 민지야, 군대라는 건 나라의 기둥이다. 하지만 기둥이 썩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내가 그 속에서 진실을 지켜봐라. 그 말이 지금도 귓가를 울렸다. 병사들은 점점 민지와 김대위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생활관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다. 야, 근데 저 청소부 아가씨 이상하지 않냐? 눈빛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맞아. 나도 봤어. 마치 간부들보다 더 간부 같은 느낌이랄까. 쉿, 조용히 해. 괜히 들키면 우리도 곤란해진다. 그들은 눈치만 살피며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며칠 뒤 큰 훈련이 있었다. 병사들이 땀에 젖은 군화를 신고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바닥은 금세 흙투성이가 됐다. 민지가 막 청소를 시작했을 때였다. 김대위가 일부러 흙 묻은 군화를 신고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말했다. 아이고, 바닥 더러워졌네. 청소부가 있으니 다행이지 뭐. 그 말에 주변 간부들이 피식거렸다. 민지는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김대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 청소부 주제에 지금 나한테 따지냐? 민지는 차분히 말했다. 제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일부러 바닥을 더럽힌 게 맞으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 부대 안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들었냐? 청소부가 대위한테 대들었다더라. 미쳤네, 저러다 잘리는 거 아냐? 근데 말이야, 그냥 청소부라기엔 뭔가 있는 것 같아. 태도가 이상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느새 상부 간부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일병은 창고로 불려갔다. 민지가 거기서 조용히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일병. 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박일병은 순간적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 그냥 청소부가 아니야.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아니 민지 씨. 대장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민지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은 제 오빠예요. 박일병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 다무세요. 그날 밤 박일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 군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민지는 여전히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다. 무시와 조롱에서 경계와 호기심으로. 그리고 김대위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했다. 군대의 공기는 항상 무겁지만 요 며칠은 유난히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지와 김대위 사이의 충돌은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처럼 퍼져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야, 그 청소부 아가씨가 대위님이랑 대들었다더라. 그거 진짜야? 어떻게 감히 간부한테?
근데 말이야, 대들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예비역 대장 동생이라는 얘기야. 누군가 소곤거린 그 말은 금세 파문처럼 퍼졌다.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행정반 안 김대위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감히 청소부 주제에 나를 무시해. 옆에 있던 중위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대위님, 너무 큰 문제로 키우시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조용히 해. 김대위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이 부대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고작 청소부 하나 때문에 권위가 흔들리게 둘 수는 없어.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와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박일병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지가 자신을 불러 정체를 밝힌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대장의 동생이라니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왜 하필 청소부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그는 민지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민지가 더 큰 곤란을 겪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김대위의 폭주가 곧 터질 거라는 예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생활관 복도. 민지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대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청소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이 군대가 달라질 것 같아? 넌 그냥 바닥에 붙은 때 같은 존재야.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말에 주변 병사들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나서지 못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 사이에 작은 대화가 오갔다. 야, 저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게. 청소부라고 해도 사람인데. 쉿, 들리면 우리만 당해. 그냥 모른 척하자. 하지만 몇몇 병사들은 이미 마음속에 작은 분노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다. 특히 박일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민지를 지켜야 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한다. 며칠 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박일병은 서류 정리를 도와주다 오래된 인사기록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예비역 대장의 가족 관계가 간단히 기재되어 있었다. 박일병은 숨을 삼켰다. 역시 사실이었어. 그녀가 진짜 대장의 동생이야. 확신이 생기자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박일병은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 씨,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어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가 아니잖아요.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적어도 제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다. 당신이 나서는 순간 더 큰 고통이 올 겁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며칠 뒤 대대장 회의가 끝난 저녁. 김대위는 일부러 병사들 앞에서 민지를 불렀다. 청소부, 여기 좀 와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민지는 묵묵히 다가갔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계급이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넌 청소부일 뿐이야.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폭발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제 곧 큰일이 터진다는 것을.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김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침묵 끝에 드러나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일병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곧 뭔가가 터진다. 그리고 그건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다. 군대는 늘 위계가 전부인 세계였다. 김대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위에 있다는 권위를 절대시했다. 그 권위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과 같았다. 그런 그에게 민지의 태도는 견딜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꺾어버리려 했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 앞. 김대위는 일부러 병사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겠다.
여기 있는 모두가 군대의 질서를 다시 한번 배우도록 말이야. 그리고 그는 민지를 불렀다. 청소부, 앞으로 나와. 민지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쏠렸다. 김대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군대는 계급 사회다. 여기 있는 병사들, 간부들 다 그 질서를 지키고 있지. 그런데 너는 뭐냐? 내가 뭐라고 대위인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박일병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히 모욕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는 옆 병사에게 속삭였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병사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 조용히 해. 괜히 나섰다간 우리도 끝장이야.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김대위는 일부러 군화를 벗어 민지 앞에 내던졌다. 이거 닦아. 청소부라면 이런 것도 닦아야지 않겠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민지는 잠시 군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김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침묵하는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시선이었다. 제가 청소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사람을 모욕하는 건 군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멎었다. 김대위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라고? 내가 뭔데 군인의 태도를 논해? 민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예비역 대장의 동생입니다. 순간 주변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고 간부들마저 얼굴이 굳었다. 김대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 민지는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청소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오빠가 남기고 간 군의 정신이 어떻게 퇴색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병사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김대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라고. 웃기지 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긴 지금 내 오빠가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지휘하는 부대다. 그는 민지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을 겨눴다. 내가 감히 날 무시하고 병사들 앞에서 내 권위를 깎아내려? 좋아. 내가 끝까지 널 부숴버리겠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요동쳤다.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라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본 거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야. 박일병은 손을 꼭 쥐었다. 민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민지는 김대위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대위님, 계급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군인은 힘없는 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잊는 순간 진짜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폭군일 뿐입니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가 젖었다. 김대위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누구보다 그 말이 뼈아프게 꽂히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 전체는 술렁였다. 청소부라 불리던 여자가 사실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간부 앞에서 처음으로 당당히 목소리를 낸 그 장면은 병사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민지는 여전히 조용히 걸레를 짜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 눈빛이 부대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김대위의 분노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다. 민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그날 이후 부대는 거대한 파문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쉬는 시간마다 소곤거렸고 간부들은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진짜 대장의 동생 맞는 거야? 그렇다잖아. 기록에도 나온다던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한 게
모두가 뒤늦은 불안과 후회 속에 휩싸였지만 단 한 사람만은 더욱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김대위였다. 행정반 안 김대위는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예비역 대장의 동생? 그게 뭐 어쨌다고. 지금 이 부대는 내 지휘 아래 있는 거야. 옆에 있던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함부로 다루기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윗선에라도 전해지면. 조용히 해. 김대위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권위가 걸린 문제야. 그 여자가 감히 나를 모욕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은 이미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좋아.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해. 생활관 안 병사들은 그날 이후로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전에는 무시와 비웃음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은근한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야, 그 사람 그냥 청소부 아니더라. 말하는 거 들어봤지? 응. 딱 군인 같더라. 간부보다 더 간부 같았어.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다칠지도 몰라. 이제는 조심해야 해. 그러나 여전히 나서서 도울 용기를 낸 이는 없었다. 모두가 속으로만 민지의 강단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일병은 그날 이후 민지를 지켜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밤마다 그는 몰래 일기에 짧게 기록을 남겼다. 민지 씨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김대위의 횡포 간부들의 타락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언젠가 이 기록이 증거가 될 거라 믿었다. 며칠 뒤 김대위는 은밀히 몇몇 간부를 불러 모았다. 그 여자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았다. 우리가 직접 손을 대면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 여자가 병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규율 위반으로 몰아가면 돼. 중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선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에 간부들은 고개를 떨궜다. 누구도 그를 막을 용기가 없었다. 민지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병사들의 시선은 전과 달랐다. 존경과 호기심 속에 어딘가 의심이 섞여 있었다.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닐까? 설마. 그래도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민지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빠 결국 이렇게 오는군요. 군대란 곳은 늘 진실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이죠.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더는 숨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직접 보여줄 때가 왔다. 민지는 문득 오빠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오빠는 장군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동생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민지야, 기억해라. 군인은 힘없는 이를 지키는 존재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군인의 길이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를 울렸다. 민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부러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앉았지?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민지는 차분히 말했다. 나는 단순히 바닥을 닦으러 온 게 아니다. 이 부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병사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지는 이어 말했다. 누군가는 군대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김대위가 들어왔다. 뭐라고? 내가 뭔데 병사들 앞에서 설교를 해.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다면 내가 직접 내 정체를 까발려주지. 김대위는 비웃으며 선언했다. 이 청소부는 군인도 아니고 규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병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며 마치 지휘관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나? 나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것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대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위님, 보고하시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오빠가 남긴 기록, 그리고 내가 본 이 부대의 모습 언젠가 모두의 앞에 설 겁니다. 그 말에 병사들의 가슴이 요동쳤다. 김대위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느껴졌다. 민지가 병사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정체와 존재 이유를 밝힌 그날 이후 부대는 평온하지 않았다. 아침 조회, 훈련, 점심 식사 모든 일상이 똑같이 흘러가는 듯 했지만 병사들의 눈빛과 간부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대 안에서 민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 있었다. 행정반. 김대위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보고 내용. 부대 내 청소 업무를 맡은 민간 인민지이 병사들과 부적절하게 교류하며 군 규율을 위반. 지휘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즉각 조치 필요. 그는 보고서를 상급 부대에 제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내가 아무리 대장의 동생이라 해도 규율 위반으로 몰리면 빠져나갈 수 없지.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병사들은 술렁였다. 진짜 상부에 보고됐다던데? 그럼 민지 씨 이제 잘리는 거 아냐? 근데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해준 말 틀린 거 있었냐? 다 맞는 말이었잖아.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만과 두려움이 뒤섞여 갔다.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눌려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박일병은 누구보다 불안했다. 민지 씨가 나 때문에 위험해진 게 아닐까? 그는 밤마다 자책했다. 내가 처음에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졌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 옆에 있어야 한다. 박일병은 일기장에 단단히 적었다. 민지 씨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민지는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빗자루를 쥐고 걸레를 짜고 화장실을 닦았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 잘린다는 소문이 도는데도 저렇게 평온하다니. 민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병사들의 마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대대장이 직접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들어오게.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대위는 옆에서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끝나는군. 대대장은 잠시 서류를 훑더니 민지를 바라봤다. 상급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병사들과 불필요하게 가까워져 규율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규율을 어긴 적 없습니다. 병사들과 불필요하게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본 부대의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병사들이 지쳐있고 간부들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김대위는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청소부 주제에 감히 군의 지휘 체계를 논하다니. 민지는 그의 말에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군대는 지휘 체계로 돌아가지만 그 기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지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 사무실 안은 얼어붙었다. 대대장조차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몇몇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박일병에게 다가왔다. 야,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민지 씨가 잘리는 건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간부들이 무서워서. 박일병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다 입 다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민지 씨는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거야. 이제 우리가 그녀를 지켜야 할 때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김대위는 연일 민지를 몰아붙였다. 좋아. 상부에서 결론이 내려오기 전까지 내가 지켜보지. 하지만 기억해둬라. 이 군대에서 규율을 어긴 자는 살아남지 못해.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러나 민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고서 하나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김대위의 음모는 점점 힘을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병사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민지는 여전히 묵묵히 걸레를 짜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해도 진실은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상부에서 직접 조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부대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며칠째 이어진 소문 끝에 드디어 상급 부대에서 조사관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퍼졌다. 병사들은 훈련에 나가면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속삭였다. 오늘 조사관이 온대. 진짜 민지 씨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지. 김대위가 보고 올렸잖아.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공기가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점심 무렵 검은 군용 차량이 부대 정문을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중령 계급장을 단 조사관이었다. 단정한 군복, 날카로운 눈빛. 그는 이미 많은 부대에서 비리를 파헤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대대장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중령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고받은 내용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불러주십시오. 행정반 회의실. 김대위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먼저 진술을 시작했다. 중령님, 문제는 단순합니다. 민간인 신분의 청소부가 병사들과 과도하게 교류하며 마치 간부처럼 지휘 체계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율 위반입니다.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메모했다. 증거는 있습니까? 김대위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퍼진 증언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소문만으로 규율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곧이어 민지가 불려 들어왔다. 조사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민지 씨, 병사들과 불필요하게 교류하고 지휘 체계를 어지럽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청소부로서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사들과 필요 이상으로 어울린 적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 현실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지쳐있는 병사들, 외면하는 간부들의 태도,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김대위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들으셨죠? 본인 입으로도 인정했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간부들을 비난했다고요. 그러나 조사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비난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숨기는 게 진정한 위반입니까? 순간 김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조사관은 병사들을 차례대로 불렀다. 민지 씨가 규율을 어겼다고 생각하나? 병사들은 눈치를 보았다. 저 특별히 규율을 어긴 건 못 봤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이라서. 민지 씨는 저희한테 지휘를 내린 적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만 하셨어요. 몇몇은 두려움에 말을 아꼈지만 대부분은 솔직하게 말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김대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중령님, 저 청소부가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예비역 대장의 동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대에 있어선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병사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고 간부들마저 얼굴이 굳었다. 조사관의 눈빛이 번뜩였다. 대장의 동생이라고요?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는 제 오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이름을 빌려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조사관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대장의 동생이라 그렇다면 당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 무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군요. 김대위는 당황해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단지 지위를 이용해 우리를 흔들려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대위, 당신의 말 속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섞여 있습니다. 규율을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김대위의 얼굴은 시뻘개졌다. 조사는 끝났지만 결과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부대 안은 더 큰 긴장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병사들은 속으로 기대했다. 이번엔 정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민지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위의 분노는 새로운 형태의 음모로 번져가고 있었다. 조사관이 부대를 떠난 뒤 부대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훈련을 하면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민지 씨 무사히 넘어가실까? 근데 김대위 얼굴 보니까 뭔가 꾸미는 눈빛이던데. 모두가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운명이었다. 행정반 안. 김대위는 홀로 서류를 구겨 던지며 이를 갈았다. 젠장 조사관 놈 눈치를 보더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어.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그 여자를 무너뜨려야 해.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웠다. 좋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직접 함정을 파는 거다. 그래야 확실히 끝장낼 수 있지. 김대위는 은밀히 몇몇 병사를 불렀다. 너희들 오늘 밤 청소부가 창고 정리하러 오는 시간 알지? 병사들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 일부러 사고를 내. 마치 그녀가 규율을 어긴 것처럼 꾸미는 거야. 예를 들어 군 장비가 훼손됐다든가 병사와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든가. 병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위님,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김대위의 눈빛이 번쩍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명령에 토를 달아? 병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위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 이번에만 협조하면 너희들 생활 편하게 해주마. 그날 밤 민지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처럼 도구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구석진 바닥을 닦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가 있군요. 어둠 속에서 병사 몇 명이 우왕좌왕하며 숨어있는 기척이 뚜렷했다. 민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명령 때문에 온 거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 두렵게 했다. 그 순간 박일병이 창고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민지 씨. 병사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박일병은 상황을 단번에 눈치챘다. 대위님이 시킨 거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박일병을 막았다.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일 뿐이에요. 박일병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이 다시 열리며 김대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 예상대로군. 역시 여기 있었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좋아, 이제 증거가 생겼어. 병사들과 몰래 모여있는 청소부라 상부에 뭐라고 보고될까? 규율 위반? 아니면 불미스러운 관계? 박일병이 분노에 치를 떨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김대위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건 없어. 내가 뭐라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진실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민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대위님, 거짓으로 덮으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병사들은 언젠가 입을 열 것이고 당신의 행동은 기록에 남습니다. 김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하, 기록? 웃기지 마. 내가 지우면 그만이지. 민지는 빗자루를 단단히 쥐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김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민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매일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해왔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은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기록이 있다고? 그럼 우리도 언젠가 증언할 수 있겠지. 병사들 사이에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번져갔다. 김대위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좋아. 그 수첩만 빼앗으면 끝이지. 그가 민지를 향해 다가섰다. 그러나 박일병이 그녀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안 됩니다. 건드리려면 저부터 넘어가야 할 겁니다. 창고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김대위의 분노, 민지의 담대함, 박일병의 결의,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병사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곧 이 부대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이 터질 것이 분명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민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수첩은 작고 낡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박일병은 이를 악물고 민지 앞을 지켰고 병사들은 뒤에서 숨을 죽이며 눈치를 봤다. 김대위는 피가 솟구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민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이 수첩에는 제가 이 부대에 들어온 날부터 본 것, 들은 것, 느낀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병사들을 모욕했는지, 어떤 간부가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심지어 오늘 같은 순간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커졌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우리한테 했던 말들도 다 남아있는 건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가 번져갔다. 김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놔. 그딴 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끝장이야. 그는 민지를 향해 성큼 다가갔다. 그러나 박일병이 다시 가로막으며 외쳤다. 민지 씨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대위님이 무슨 짓을 해도 전 지키겠습니다. 김대위는 비웃었다. 하, 일개 병사가 간부한테 대드는구나. 내 인생 끝난 줄 알아. 박일병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끝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야,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간부한테 대들면 우리 다 죽어. 그래도 저 일병 혼자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까지 외면하면. 병사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김대위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아. 내 놈들 다 무시하고 내가 직접 뺏겠다. 그는 손을 뻗어 민지의 수첩을 낚아채려 했다. 순간 민지가 몸을 돌려 수첩을 뒤로 감췄다. 대위님, 이 수첩은 단순한 낡은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병사들을 대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두가 남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기록은 이미 제 마음과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김대위의 손이 허공에 멎었다. 순간 그의 눈빛에 스친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덜컥 열리며 대대장이 들어섰다. 뒤에는 조사관까지 함께였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냐? 그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김대위는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중령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청소부가 병사들과 몰래 모여 규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수첩. 분명 우리를 음해하려고 꾸며낸 기록일 겁니다. 민지는 침착히 대답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민지는 수첩을 펼쳐 조사관 앞에 내밀었다. 여기 보십시오. 김대위가 점호중 박일병을 모욕하며 가혹행위를 지시한 내용. 식당에서 일부러 국을 엎어 저를 모욕한 사건. 그리고 오늘 창고에서 저를 규율 위반으로 몰아가려 한 순간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조사관은 수첩을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다. 병사들의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기록이었다. 대대장은 얼굴이 굳어갔다. 김대위는 급히 외쳤다. 저건 다 거짓입니다. 청소부가 꾸며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민지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위, 당신의 말보다 이 기록과 다수의 증언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감히 청소부 주제의 나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민지는 약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병사들은 침묵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기록은 진실을 드러냈고 김대위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분노에 휩싸인 김대위가 마지막으로 어떤 발악을 할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끝은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창고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가 내민 수첩과 병사들의 증언은 이미 김대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었다. 조사관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고 대대장은 얼굴을 굳히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가장 견디지 못한 이는 김대위였다. 그는 권위가 무너져가는 순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만, 닥쳐라. 김대위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나를 모욕해? 너희 따위가 뭔데 내 군 생활을 흔들어. 청소부 주제에 일개 병사 주제에 감히 나를 무너뜨리려 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예전 같았으면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위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민지 씨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지휘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병사들이 동요했다. 맞습니다. 우린 다 봤습니다. 수첩에 적힌 건 사실입니다. 대위님이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숨죽이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대위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 배신자들 내놈들이 감히 간부한테 대들어? 그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결심한 듯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군용 문서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좋아. 내가 직접 상부에 보고하겠다. 청소부와 병사들이 한패가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병사들이 술렁였다. 반란이라니 말도 안 돼. 그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하지만 김대위의 얼굴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김대위가 씩 웃었다. 내가 뭔데 날 막아? 내 오빠 이름만 믿고 설치는 주제에. 민지는 빗자루를 단단히 쥐며 대답했다. 저는 제 오빠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진실과 이 병사들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 한 명의 군인도 지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히 말했다. 김대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대위는 멈추지 않았다. 아닙니다, 중령님. 이건 함정입니다. 청소부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말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민지 씨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대위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모욕한 건 사실입니다. 병사들의 집단 발언은 창고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억눌려온 세월의 응어리가 터져나온 절규였다. 김대위는 그제야 눈앞의 현실을 직감했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병사들이, 자신이 깔아뭉개며 이용해온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민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군대가 군대답게 존재하려면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박일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답했다. 예. 그들의 목소리는 진동처럼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김대위의 권위는 무너졌고 병사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였다. 민지는 여전히 작은 수첩을 손에 쥔 채 결연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조사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곧 상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김대위의 추락은 시작일 뿐 부대 전체의 개혁과 진실의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부대에 내려앉은 공기는 무겁고도 서늘했다. 조사관이 떠난 지 사흘, 모든 이들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김대위는 그동안 생활관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행정반에서조차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병사들은 훈련 중에도 속삭였다. 결정 언제 나온대? 이번 주 안에 발표된다던데. 민지 씨는 무사하실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대대장이 전 병력을 강당에 집합시켰다. 병사들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당 단상 위에 선 대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옆에는 조사관이 서 있었다. 뒤편에는 2명의 헌병 장교까지 배치돼 있었다. 지금부터 상급 부대의 최종 결정을 전달한다. 대대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다. 김대위, 앞으로 나오게. 순간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구석에 앉아있던 김대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아직도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단상 앞으로 나가자 헌병 장교들이 양옆에 섰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조사 결과 김대위는 다수의 병사와 민간인의 증언, 그리고 민지 씨의 기록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과 규율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위를 직위 해제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곧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진짜 해제됐어. 믿기지가 않는다. 병사들의 눈빛은 놀람과 안도감으로 물들어갔다. 김대위는 무너져가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냥. 그는 발버둥치려 했지만 이미 헌병들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건 음모야. 저 청소부가 날 망친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그 외침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냉담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단단한 결의만이 있었다. 김대위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자 강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억압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드디어 끝났구나. 다른 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짓밟는 건 없겠지. 박일병은 몰래 민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조사관은 다시 단상에 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간부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군대는 계급과 규율로 운영되지만 그 기초는 신뢰와 책임이다. 책임 없는 지휘는 지휘가 아니며 신뢰 없는 규율은 규율이 아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민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씨, 당신의 기록은 이 부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민지는 단상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저는 거창한 일을 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이곳에서 본 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군대가 군대다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곧 그것은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울렸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훈련은 여전히 고되고 규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다. 이제 우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야. 민지 씨 덕분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배웠지.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 시작이었다. 민지는 강당을 나서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빠,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키려 했던 군의 정신,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오늘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었지만 그 빗자루는 이제 단순한 청소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김대위의 권위는 무너졌고 부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민지의 기록은 단순한 낡은 수첩이 아니라 부대의 양심이자 거울이 되었다. 그러나 민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군 전체에는 여전히 수많은 김대위들이 존재했고 그들을 바꾸기 위한 길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대위가 헌병에게 끌려간 지 며칠 뒤 부대는 다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사건을 앞둔 긴장감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명령은 명확했다. 김대위에 대한 군사 재판을 진행한다. 관련 증인으로 민지 씨와 해당 부대 병사들을 소환한다. 재판은 인근 군사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은 회색빛 벽과 차가운 조명 아래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판사석에는 군사 판사 3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군검찰과 변호인이 자리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김대위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롭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 저 청소부와 병사들이 꾸민 음모다. 그의 작은 중얼거림은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법정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다. 그녀는 차분히 걸음을 옮겨 증인석에 앉았다. 군검찰이 물었다. 민지 씨, 피고인 김대위가 규율을 어기고 병사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기록을 작성하셨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매일 부대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대위가 병사들을 모욕하고 저를 포함한 민간인을 하대하며 심지어 거짓으로 사건을 꾸미려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검찰이 수첩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재판장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김대위 측 변호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민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기록은 혼자 작성했지만 그 장면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언이 제 기록을 뒷받침할 겁니다. 이어 박일병이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지만 굳게 입을 열었다. 저는 민지 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김대위는 저와 다른 병사들을 여러 차례 모욕했습니다. 너희는 군화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민지 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제가 겪은 일은 똑같습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김대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너 따위가 감히 날 모욕해. 판사 중 한 명이 단호히 제지했다. 피고는 앉으십시오. 재판 중 발언을 통제하겠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병사들이 차례로 나와 증언을 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김대위가 점호 중 고참 병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민지 씨에게 일부러 음식을 엎으며 비웃는 걸 봤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워서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어갔다. 그들의 증언은 민지의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러나 김대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모두 거짓이다. 이건 예비역 대장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날 몰아세우려는 짓이야. 군대는 계급 사회다. 청소부 주제의 병사들과 짜고 간부를 모함하다니. 그의 외침은 절규처럼 들렸다. 하지만 판사들의 표정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군검찰은 냉정히 말했다. 피고의 말은 근거 없는 억지입니다. 오히려 피고가 계급과 권력을 이용해 병사들을 억압한 증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재판 막바지 민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빠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군대가 사람을 짓밟는 곳이 아니라 지켜주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만약 제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병사들의 목소리는 끝내 묻혔을 겁니다.
군인의 계급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고요해졌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눈물이 맺혔다. 심지어 몇몇 간부들조차 눈을 피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재판장은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다. 모든 증언은 충분히 들었다. 판결은 내일 오전 발표한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병사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들렸다. 민지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빠,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군대가 진실을 선택할지, 권위를 선택할지 그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떨리는 가슴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군사법정 앞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은 줄지어 앉아 있었고 간부들마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였다. 김대위에 대한 최종 판결. 민지는 수첩을 품에 넣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일병은 옆에서 속삭였다. 오늘이 끝입니다. 하지만 긴장되네요. 민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군사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지금부터 김대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죽은 듯 고요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석에 집중되었다. 주심 판사가 서류를 들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피고 김대위는 다수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가혹행위, 직권 남용, 허위 보고 시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군 간부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병사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피고 김대위를 징계 면직에 처하고 직권 남용 및 허위 보고 건에 대하여는 군사재판 추가 심리에 회부한다. 순간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징계 면직이래. 드디어 끝났구나. 군사재판까지 간다니 완전히 무너진 거네.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간부들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김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청소부가 저 여자가 날 무너뜨린 거야. 이건 음모라고. 그의 절규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헌병들이 즉시 그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 김대위는 발버둥치며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너희가 날 배신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다. 법정 안에 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해방감과 처음 느껴보는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박일병은 속삭였다. 드디어 끝났네요. 그러자 옆 병사가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재판이 끝난 뒤 조사관은 잠시 병사들과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의 판결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군대는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 위에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용기와 기록이 군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하게 울려 퍼졌다. 법정을 나서며 민지는 빗자루를 든 자신의 손을 잠시 바라봤다. 이 빗자루가 그녀의 무기였고 수첩이 그녀의 방패였다. 오빠, 오늘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대 전체를 바꾸려면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기록할 겁니다. 이 작은 글씨들이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테니까.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맞아.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민지 씨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였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불빛이었다. 김대위의 권력은 무너졌고 군사재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민지와 병사들은 처음으로 승리라는 것을 맛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군대 전체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었고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난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았다. 진실은, 기록은, 그리고 목소리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 김대위가 헌병에게 끌려간 뒤 부대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표면은 잠잠했으나 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물살이 요동쳤다. 병사들은 훈련을 이어갔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채 침묵만 하던 얼굴이 아니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도 의미가 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도는 순간이었다. 행정반에는 여전히 김대위의 책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던 서류와 인감, 도장은 이미 치워졌다.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모든 이들에게 그의 몰락을 상기시켰다. 중이 하나가 속삭였다. 그가 사라졌는데도 왠지 아직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군. 다른 간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모두가 그동안 너무 길게 그 사람에게 눌려 있었던 거야. 사흘 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소령 계급장을 단 그는 부대에 들어서자마자 차분히 병사들과 눈을 맞췄다. 나는 이 부대의 새로운 소령 박성호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지 않았으나 단단했다. 나는 간부와 병사 모두가 군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억압이나 모욕 대신 책임과 규율이 우선될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진짜 달라진 건가? 말만이겠지. 두고 보자.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대라는 단어가 싹트고 있었다. 민지는 새 소령과 따로 면담을 했다. 박 소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의 기록은 이미 상부에도 전달됐습니다. 군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본 현실을 남겼습니다. 박소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겁니까? 민지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은 달라져야 하고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병사들은 여전히 힘든 훈련을 마치고 땀에 젖어 돌아왔지만 공기는 전과 달랐다. 오늘 소령 말 들었냐? 책임과 존중이라 김대위 때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다. 민지 씨가 없었다면 절대 이런 날은 없었을 거야. 박일병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말아야죠. 병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밤 민지는 침대 곁에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날마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대위, 점호중 병사 모욕. 박일병, 고개 숙인 채 침묵. 조사관 도착. 병사들의 증언 시작. 재판 결과 김대위 면직. 그녀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새 지휘관이 부임했다.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진실은 기록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문장을 쓰며 민지는 알았다. 이 수첩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군 전체에 울림을 주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 반대편에서는 늘 저항이 존재했다. 부대 밖 몇몇 간부들은 은밀히 술잔을 기울이며 수군거렸다. 청소부 따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면 안 된다. 윗선에서 괜히 바람 잘 날이 없겠군. 다음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민지는 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듯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파고를 느꼈다. 변화의 시작은 했지만 끝난 게 아니야. 김대위는 무너졌지만 또 다른 김대위들이 곳곳에 남아있겠지. 내 기록은 그들을 드러낼 무기가 될 거야.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김대위의 빈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지휘관, 병사들의 눈빛 속에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꿈틀대는 저항. 민지의 기록은 점점 더 큰 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불러올 또 다른 폭풍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대위가 끌려가고 난 뒤 부대에는 짧은 평온이 찾아왔다. 박소령은 부임 직후부터 새로운 기강을 세우려 애썼다. 그는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존중과 책임을 강조했고 불필요한 모욕과 억압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병사들은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생활관 안에는 예전과 달리 작은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었다. 저녁 회식 자리. 몇몇 간부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소령님이 말은 좋지. 존중? 책임? 그게 군대에서 통할 것 같아? 솔직히 김대위 때가 군대 같긴 했지. 병사들이 너무 기어오르면 안 되는데. 이러다 민간인 청소부가 진짜 부대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 있었다. 특히 그들의 화살은 민지를 향해 있었다. 그 여자 반드시 문제 생길 거야. 가만히 두면 안 돼. 민지는 여전히 매일같이 기록을 이어갔다. 훈련장에서 들리는 병사들의 대화, 생활관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불만, 심지어 일부 간부들의 불편한 시선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막으려는 어두운 손길 또한 꿈틀대고 있다. 민지는 알았다. 김대위는 사라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박소령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식단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잡무를 줄였다. 간부들에게도 병사들과의 존중을 의무화했다. 고참 병사가 후임을 가혹하게 다루는 문화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병사들은 점차 달라진 환경에 놀라워했다. 진짜 밥이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 민지 씨 덕분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개혁은 간부들에게 불편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중사 한 명이 은밀히 다른 간부에게 속삭였다. 민지 그 여자 가만두면 안 돼. 우리 같은 간부들 입지가 점점 줄어들잖아. 다른 간부가 물었다. 그래서 뭘 할 생각이냐? 우린 군인이고 그녀는 민간인이잖아. 그 틈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생활관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씨가 상관들 뒤에서 흉을 본다더라. 병사들 편만 들어서 간부들이 다 싫어한대. 혹시 민지 씨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거 아니냐? 박일병은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이야. 다 뻔히 보이잖아. 누가 퍼뜨리는지. 그러나 다른 병사들은 두려워서 목소리를 낮췄다.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 괜히 끼어들다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민지를 향한 신뢰는 여전히 있었지만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소령은 상황을 감지하고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간부들 일부가 당신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대위의 몰락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민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병사들의 목소리는 다시 묻힐 겁니다. 박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용기는 존경스럽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행정반에서 서류 한 장이 은밀히 돌았다. 민간인 청소부의 부대 내 과도한 개입에 대한 보고서 초안. 김대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또다시 똑같은 보고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민지는 밤늦게 홀로 창고에서 청소를 마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다시 시작되는군.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이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에 적었다. 적들은 변했지만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병사들이 그리고 박소령이 내 곁에 있다. 부대는 겉으로는 평온했다. 훈련은 여전히 이어지고 식당에서는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음흉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김대위가 사라지자 잠시 주춤했던 간부들의 불만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민간인이 감히 부대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 저 여자를 몰아내야 한다. 그들의 불만은 곧 실행 계획으로 변해갔다. 중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속삭였다. 보고서 초안은 다 작성했습니다. 민지 씨가 병사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져 군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증거도 필요해. 소문만으로는 안 돼. 그들은 곧 병사 몇 명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민지와 있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라. 마치 규율을 어기는 듯한 장면이 필요하다. 병사들은 불안해하며 망설였다. 그건 억지 아닙니까? 그러나 간부의 눈빛은 차가웠다. 명령이다. 거부하면 너희만 손해다. 며칠 후 생활관에 다시 소문이 돌았다. 민지 씨가 병사들과 몰래 모여 뭔가 얘기한다더라. 혹시 간부 흉을 본 거 아닐까? 그래서 간부들이 또 불편해하는 거잖아. 박일병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건 다 조작된 소문이야. 똑똑히 봤잖아. 민지 씨는 언제나 청소만 하고 우리랑은 잠깐 얘기할 뿐이었어.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혹시 이번에도 민지 씨가 잘못된 걸로 몰리는 거 아냐? 우린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민지는 평소처럼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몇몇 병사들이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다. 물통을 엎지르고 장비를 부러뜨리며 소리쳤다. 민지 씨랑 얘기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이건 분명 규율 위반이야. 창고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간부들이 들어섰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비웃었다. 민지는 엎질러진 물 위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대위가 떠났을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규율 위반자로 몰고 싶으신 거군요. 간부가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있잖아. 병사들과 몰래 모여 사고를 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지. 그러나 민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늘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창고에 들어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박일병이 뛰어들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간부들이 우리에게 지시해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간부들이 얼굴이 굳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감히 간부를 모함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우리도 봤습니다. 민지 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일부러 꾸민 짓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열렸다. 박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차가웠다. 간부들이 병사들을 시켜 사건을 꾸몄다는 게 사실인가? 순간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소령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단지. 그러나 박소령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모든 건 조사관에게 보고하겠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시킨 게 사실입니다. 민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수첩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병사들이, 박소령이, 그리고 진실이 내 편이다. 어떤 음모가 다시 덮쳐와도 반드시 기록으로 막아내겠다. 부대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박소령이 간부들의 조작 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조사관이 다시 내려왔다. 병사들은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보게 되는 건가 하며 술렁거렸다. 하지만 민지는 속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부대 문제가 아니야. 더 큰 힘이 움직이고 있어. 조사관은 전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부대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회의실에 간부들과 병사들, 민지를 불러 모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간부들이 병사들을 시켜 규율 위반을 꾸며낸 정황이 뚜렷하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두 밝혀내겠다. 간부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조사관의 질문이 이어지자 일부 간부들은 끝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솔직히 위에서 압박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존재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위라니? 누굴 말하는 건가? 그러나 간부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마치 무언가에 입을 틀어막힌 듯 침묵에 빠졌다. 그날 밤 민지는 창고 앞에서 낯선 인물을 마주쳤다. 군복을 입었지만 이 부대 소속은 아니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기록은 위험하다. 너 같은 민간인이 군의 질서를 흔드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그만두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민지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다. 진실이 위험하다면 그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위험한 거겠죠. 그 남자는 씩 웃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박일병이 입을 열었다. 민지 씨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어. 우리도 나서야 해.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괜히 우리까지 찍히는 거 아냐? 간부들이랑 다투면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나 곧 다른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미 봤잖아. 우리가 침묵하면 민지 씨는 또 희생양이 돼. 이번에는 다 같이 막아야 해. 마침내 병사들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증언한다. 박소령은 사무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단순히 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민지를 압박하는 세력이 단순히 몇몇 불만 많은 간부들이 아니라 군 내부 더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힘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설령 나까지 위험해져도 이 부대는 지켜야 한다. 민지 씨와 병사들의 용기를 짓밟게 두지 않겠다. 며칠 뒤 조사관은 전 병력을 모아 공개 청문을 열었다. 간부들과 병사들, 민지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다. 조사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작 사건은 중대한 범죄다. 병사들이 직접 증언하겠다 했으니 모두 들을 준비를 하라. 박일병이 먼저 나섰다. 우린 시킨 대로 연기했을 뿐입니다. 민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간부들의 지시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병사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청문장은 술렁였고 간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청문이 끝나갈 무렵 돌연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급 지휘부에서 이 사건을 내부 해결로 처리하라 명령이 내려왔다. 병사들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민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역시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군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바라봤다. 내부 해결이라는 건 결국 진실을 덮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우린 그녀와 함께하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상급 지휘부의 지시는 분명했다. 사건은 내부에서 마무리하라. 더 이상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조사관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박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병사들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 진실이 묻히는 건가? 우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건가? 그러나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민지는 본부에서 파견된 장교에게 직접 불려갔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의 기록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대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되고 있다. 우린 당신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기를 권고한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실을 기록하는 게 독이라면 그건 군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장교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끝까지 버티면 오히려 병사들이 피해를 본다. 민지는 미소조차 지으며 대답했다. 병사들이 이미 제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생활관에 모인 병사들은 스스로 결심을 굳혔다. 박일병이 단호히 말했다. 민지 씨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시 모든 게 묻힐 거야.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증언한 건 단지 민지를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였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자.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였던 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우리가 목소리가 돼야 해. 박소령은 부대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면 나 역시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 지시대로 움직이면 이 부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결심했다. 군은 진실을 지킬 때 강해진다. 나는 병사들과 민지를 지키겠다. 설령 내 자리까지 잃게 되더라도. 며칠 뒤 민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조사관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상부의 압력으로 사건이 묻힐 수도 있다. 하지만 민지 씨의 기록을 외부에 전달할 방법이 있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민지의 수첩 일부가 복사되어 익명의 제보 형태로 상급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며칠 뒤 전국 뉴스에 보도가 나갔다. 군 내부에서 청소부의 기록으로 드러난 간부들의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 뉴스 화면에 블러드 처리된 수첩의 내용이 등장했다. 간부가 병사 모욕, 청소부 규율 위반으로 몰아가려는 조작 사건.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민간인 청소부가 군 내부의 진실을 기록했다니.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니. 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상급 지휘부는 분노했다. 어떻게 기록이 외부로 흘러나갔나? 철저히 조사해라. 민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군대도 바뀌어야 한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묻지 말라. 민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민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꼈다. 부대의 상급 장교가 직접 찾아와 민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조용해진다. 하지만 당신이 남아있으면 더 큰 소용돌이가 생긴다.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집니다. 저는 기록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록자는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 순간 생활관 문이 열리며 병사들이 몰려왔다. 민지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박소령도 뒤에 서 있었다. 이제는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군이 진실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의 수치입니다. 상급 장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민지의 작은 수첩은 단순한 낡은 노트가 아니라 군 전체를 흔드는 양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청소부였고 지금도 청소부다. 하지만 이 빗자루와 수첩으로 우리는 부대의 먼지를 털어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기록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군을 바꿀 것이다. 폭풍 같은 나날들이 지나갔다. 김대위의 몰락에서 시작된 싸움은 간부들의 음모와 권력의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지의 기록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 군과 사회를 뒤흔들었다. 민지는 여전히 청소부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양심이자 기록자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병사들은 알았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